여러분 혹시 뉴스 보다가 아니 저 판결은 왜 저렇게 나온 거지?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적 없으세요? 바로 그겁니다.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해법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. 자,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.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죠. 그런데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속 터지는 경우요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아니 왜? 하는 그 답답한 마음.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 딱 중심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우리는 왜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? 사실 이 사법 불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생긴 건 아니잖아요. 아니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야?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던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요, 사실 결과 그 자체보다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, 다시 말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. 그렇죠. 재판에서 지는 거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졌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졌습니다. 통보만 받으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란 정말 힘들죠. 머리로는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거,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판결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판결은 단순히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보통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면 그냥 법정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한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검토했고 또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재판받을 권리의 의미죠. 보세요. 판결이라는 게 권력의 선언이냐 아니면 공적 설득의 문서냐, 이 차이가 엄청나게 주요합니다. 판결은 그냥 땅땅땅 내 말이 법이야 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까지 설득하는 과정, 바로 그런 문서여야 한다는 거죠. 물론이죠. 판사의 법적인 판단이 가끔은 우리 일반인의 상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. 당연합니다. 전문가니까요. 근데 바로 그럴 때 그 벌어진 틈을 메워지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논리와 설명이라는 겁니다. 이 다리가 없으면요, 그 틈은 그냥 오해와 불신의 당으로 변해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만약에 법원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? 세 번째, 바로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설명 없는 판결이 가져오는 위험,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사법부의 권위 자체가 약해지고요. 둘째, 재판이 그냥 일반 행정처럼, 통치행위처럼 변질돼 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시민 모두가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.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 번째 위험, 사법 권위의 약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진짜 권위라는 건 조용히 해 하고 입을 막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정반대죠. 사람들이 판결문을 읽고 이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진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. 이해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재판이 통치처럼 변질된다는 거예요.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결정만 통보하면 그게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명령이랑 뭐가 다르겠어요? 법과 논리에 따른 섬세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. 법이 우리와 소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몇몇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암호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법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. 그럼 이 설명이라는 게 판사들한테는 그냥 귀찮은 숙제일까요? 천만에요. 네 번째 주제, 바로 이 설명이 오히려 판사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니, 판사한테 자꾸 설명하라고 요구하면 그게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?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제대로 된 설명이야말로 판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. 왜 그게 방패가 되느냐?
바로 이겁니다. 논리가 탄탄하면요, 어떤 정치적 공격이나 오해로부터 판결을 지킬 수가 있어요. 설령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을 받더라도 저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반대로 설명이 없으면요, 그냥 불필요한 논란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? 구체적인 해법을 한번 살펴보죠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설명을 잘해라 라는 게 무슨 전혀 새로운 의무를 막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원래부터 법치주의라는 큰 집의 설계도에 있던 아주 기본적인 기둥 같은 겁니다. 지금 그 기둥이 좀 낡고 무너졌으니까 다시 제대로 세우자는 거죠. 복원 작업인 셈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? 첫째, 판결문의 핵심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아주 충실하게 적어야 합니다. 둘째, 양쪽 당사자들이 낸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고요.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. 이런 사건일수록 이 설명 책임을 아예 제도적으로 딱 못 박아둬야 한다는 겁니다. 판사들이 설명을 잘하게 만드는 것, 물론 중요하죠. 그런데요,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?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결국 판결은 사람이 내리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을 내린 판사, 이 판사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